자, 우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CFP 정규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1페이지를 보시죠. 우리 1페이지에 이제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1장은 전 위험과 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위험관리 프로세스부터 해서 뭐 조기 사망 위험, 상해 질병, 재산 위험, 재산 위험 평가, 배상 책임 위험, 평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장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우리 지식형 대비용으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자, 2장 사회보험 해가지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물론 이제 국민연금도 있지만은 국민연금은 저 은퇴해서 다루는 거고요. 자,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사회보험은 여러분들 그 숫자들이 매년 개정돼요. 개정되다 보니까 이 숫자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틀 정도로 우리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거지 집중적으로 할 만한 그런 챕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3장 보장성 보험과 이제 4장 저축성 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3장, 4장이 우리 보험의 전 핵심이죠.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3장과 4장 부분이 시험 문제도 우리 지식형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장 생명보험 설계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사례와 관련돼서 연결시킨 거고요. 6장은 손해보험 설계 프로세스 해가지고 우리 프로세스 6단계를 우리 손해보험 쪽에 연결한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례 문제 대비용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사례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또 공부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5장과 6장 쪽이다. 5장, 6장 쪽에서는 여러분들 지식형 대비용으로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례 문제예요. 자, 이렇게 크게 좀 보셨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를 받고 우리 1장 위험과 보험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예요. 제1절 위험관리 프로세스 해가지고 우리 6단계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위험관리 쪽에서 이렇게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1단계부터 자, 다음 페이지 6단계 모니터링 단계까지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8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1단계에서 우리 하는 게 여러분들 1-1, 1-2, 1-3, 그래서 업무 수행 기준, 세부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재무설계 쪽에서. 그런데, 우리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 계약서라는 부분들도 이제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 자,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도록 하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수행 범위를 상호 합의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1단계 우리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계약서예요. 자, 첫 번째 점 보니까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위험관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수체계 자, 제3자와의 상충관계, 그리고 이제 법적 계약관계, 대리관계라든지, 비밀유지, 계약기간, 고객의 책임이 어떤 거, 그리고 재무설계사의 책임이 어떤 거, 책임관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종료된다라는 그 사유, 그리고 만약에 재무설계사한테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불만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행 범위 결정되는 거에서 계약 쓸 때 1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뒤탈이 없으려면 항상 계약서를 쓰고 상호간에 기명날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단계 여러분들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 이제 타 재무설계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사망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주택이 화재가 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 밑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2단계에서는 위험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객에게 더욱더 부드럽고 느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우리 지식형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퇴, 투자 설계의 긍정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빠르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천천히 고객을 우리 고객에게 설명해 가면서
고객의 마음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세 줄 보니까 여러분들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객은 다소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고객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면서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해라라는 게 바로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업무 수행 계약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2단계에 관련된 부분 보죠, 여러분들. 자, 2단계 위험 관련 우리가 정보 수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량적 정보, 정성적 정보 뭐 이런 것도 수집하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목표 설정이라는 게 먼저 진행되는 거죠. 목표 설정 및 우리가 정보 수집 이런 단계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고객의 목표들은 상당히 좀 많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목표들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우리 2단계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기 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험관리 목표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손실 전 목표와 손실 후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손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재가 나기 전에 목표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목표 또는 사망하기 전에 목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목표 때문에 나는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자, 목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경제성이에요. 자, 내가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성이에요. 자, 두 번째 걱정의 제거다라는 거죠. 보험 가입 안 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 의무 수행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인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입을 안 하면 법적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제한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도 그죠? 그래서 손실 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성. 두 번째 여러분들 걱정의 제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법적 그죠? 법적 의무 수행. 의무 이행.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 가입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손실 전 목표보다는 늘 생각하는 게 손실 후에 그런 내용들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망을 하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은 집안 사람들이 소득이 끊기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생존에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니까 생활유지 차원에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 생활유지. 자, 요건 생존이에요. 생존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월 가족에서 쓰는 돈이 300만 원을 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00만 원 쓴다 현재.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300만 원은 가족이 이제 생활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뭐 저축하고 뭐 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생존이라는 것은 생활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3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우리가 생계유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생존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만 원까지 가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벌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려면은 벌어야 되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험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 우리 사망보험금으로 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보험금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소득의 안정성. 이 소득의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는 월 300만 원, 이 300만 원은 꾸준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지금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의 현재 가치만큼 보험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유지하고 소득의 안정성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지속적인 성장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 성장. 이 지속적 성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생활비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비 이외에도 뭐 자녀의 무슨 뭐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이 이루어야 될 꿈,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300만 원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먹고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꿈꿔왔던 가족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 보험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고객님은 만나가지고 자, 요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고객님, 자,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예전에 살던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못 살아요. 추가적으로 더 기존에 먹고 살던 그런 패턴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2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자녀가 우리가 아끼는 자녀가 이거 생활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뭐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네요.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점점 올리는 거예요. 점점 올리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자, 가장 혼자 사망하면은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사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있는 거죠.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는 거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서 아주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후임자, 후계자를 뭐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장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처에 뭐 금액을 갚는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또 있는 거죠. 동업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A가 사망하면은 B가 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또 이게 좀 줘야 되는데, 그죠? 사망 유가족들한테 지분 배분을 제대로 안 해놓게 되면은 이거 좀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문 닫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자, 물론 뒤쪽에서 그런 내용들도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네 가지가 손실 전 목표가 아니고 손실 후 목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 후 목표에 각각 요 생활유지, 소득의 안정성,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책임, 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손실 전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밑에 여러분들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 쭉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손실 후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시니까 여러분들 맨 위에 첫 번째 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유지로, 그죠? 손실 발생 후에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되면은 가족의 삶과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생활유지. 자, 두 번째. 손실 후 목표는 소득의 안정성이다. 소득의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손실 발생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말인 거고요. 자, 셋째 목표가 바로 지속적 성장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손실 발생 전 생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획했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속적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의 개념들도 요 단어대의 개념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3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험 관리를 위한 분석 및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2단계에서 고객 관련된 정보, 자, 고객이 생각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고객이 생각하는 그 위험 관리의 이제 목표라든지 그 다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이 또 있겠죠. 그죠? 얼마나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래서 관리를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우리의 또 시험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험은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인적 위험, 물적 위험, 재산적 위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손실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위험부터 아주 사소한 위험까지, 뭐 감기 걸리는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위험에 우리가 나한테, 그죠? 이 가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범위 크기에 따라서도 위험을 또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 분류에 우리
방식이 있고 그 위험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가 달랐죠.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험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위험 관리를 위한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위험 관리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범위에서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고객의 현재 상태와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 중 누락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정보는 고객과 합의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이 단계에서 재무설계사는 상호 합의된 고객의 목표와 기타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해서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합리적인 가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쯤 은퇴할 것인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뭐 은퇴 설계에 관련돼서 공부하실 때도 은퇴 정보 요약표에도 다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이 다 현실적으로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다음 단락에 보니까 고객 정보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고객 관련된 우리 이제 분석 쪽에서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스워트 분석이라는 거 하죠. 스워트, 그죠?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분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것들을 보죠. 자, 우리 기가입 보험의 보장 특징, 그리고 재무적 위험에 노출하는 정도, 그리고 기가입 보험 보장과 현행 위험관리 전략 아래에서 고객의 위험 노출,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 보장 변경 시의 영향, 만약에 다른 쪽으로 보험을 좀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커버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누락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위험관리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위험의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위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그 방법이 위험 분류표, 질문표, 노출 체크리스트, 그리고 보험증권 체크리스트, 플로우 차트, 재무제표 분석, 기타 내부 자료, 그리고 현장 검사, 인터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위험을 분류하는 거예요. 위험의 분류,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위험, 보험 쪽 얘기하면 위험 쪽 얘기하면 사망, 암 걸릴 거,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하지 못한 위험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켜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자, 끄집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확인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의식적으로 보유하는 위험 중에서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들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위험 확인.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단락에 보니까 위험 확인 방법을 선택해서 개별적인 위험을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은 개별적인 위험을 손실의 형태에 따라서 좀 분류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위험을 확인, 무의식적으로 인식,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라는 얘기죠. 확인했으면은, 자, 요런 위험들을 여러분들,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손실 형태에 따라서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적 위험, 그리고, 재산적인 위험,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 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위험 관리 관련돼서 고객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해야 하겠어요? 보험 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까요?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쪽만 얘기들을 할 거예요. 보험 설계사, 특히 재무 설계사도 여러분들, 그죠? 재무 설계에서 우리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들 가지고만 분류하니까 그죠? 재무설계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죠?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특정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손실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부 재무설계사는 부보 가능한 위험에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부보라는 얘기는 보험에서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만 나열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셔서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니까 1-3에 자, 손실 형태에 의한 순수 위험에 분류해가지고 일단 뭐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손실 보는 위험들이에요. 그리고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이런 변동되는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보험에서는 투기적인 위험은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순수 위험만 보장하니까 순수 위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적 위험은 여러분들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오래 사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돈도 못 벌고 오랫동안 유병 장수가 가장 위험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은퇴 이후에 자금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으면, 그죠? 굶으면서 병 걸리면서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 상당한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질병상해, 그리고 실업도 인적 위험이죠. 다음 우리 재산 위험은 뭐예요? 주택이라든지 화재와 주택 화재 보험, 화재 뭐 이런 것들 아주 치명적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간접 손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이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각종 이제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문을 잠깐 닫아야죠. 휴업해야죠. 그러면 영업 손실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자, 이런 위험들도 간접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시간 요소 손해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정상화 시키려면은 여러분들 한 달이 걸린다. 그렇죠? 시간적 요소로 간접적으로 영업 손실을 보는 거죠. 자, 이런 위험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배상 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배상 책임이 있고요. 직업과 관련된 배상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재산과 관련된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 뒤쪽에서 다 공부합니다. 손해보험 상품에서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니까 그쪽에서 또 다르게 될 거예요. 만약에 특수건물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특수건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우리가 화재라든지 건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신체 배상 책임 가입하라고 또 법률로 또 규정을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 그렇죠? 아니면 뭐 임원들, 그렇죠? 또 뭐 변호사들, 전문직들, 자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 우리 고객님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배상 책임이 있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외제차를 잘못해서 돌로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왜냐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아래층의 사람이 자꾸 물이 샌대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배상 책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위험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을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이 위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위험들로 이렇게 또 나눴죠, 여러분들. 나눈 것 중에서도 그냥 규모 면에서, 그렇죠? 손실 규모 면에서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 위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치명적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치명적 위험. 자, 우리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살는 데는 앞으로 사는 데는 뭐 감내는 꾸역꾸역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대출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도 뭐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위험을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자, 위에 중간 단락이에요. 자, 위험 요소 분석이 완료되면 이것을 잠재적인 손실의 크기 및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치명적 위험
개인을 파산에 이를 정도의 잠재적인 손실에 노출된 것들. 그리고 중요한 위험은 뭐예요? 대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으로 다 대출까지 필요 없는 그런 커버할 수 있는 위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1-4 여러분들 이렇게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돼서 치명도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자, 뭐예요? 치명적인 위험은 인적 위험 중에서는 조기 사망 위험과 그리고 장기 생존 위험, 질병 상해. 자, 이런 게 바로 치명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업은 여러분들 막말로 어디 몸만 건강하면은 노동을 해도 돼요. 그쵸? 소득을. 자, 우리 실업했다고 그 집이 파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실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파산까지는 아니어도 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위험으로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장기 생존 아주 사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상해, 이게 사망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찌 보면은. 그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는 거고요. 자, 재산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주택이 이제 화재로 소실되면은 아주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리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배상 책임은 치명적 위험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치명적. 자, 나머지 중요한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적 위험은 실업이고요. 재산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택이 아닌 다른 뭐 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화재가 났을 때 위험들을 얘기를 한다. 자,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산 위험에 해당되는 뭐 제거 비용이라든지 뭐 시간 요소 손해, 뭐 잠깐 그렇죠? 휴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완전히 뭐 폐업 정도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겠지만 뭐 한 2-3일 정도 복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일정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자, 시간 요소 손해는 여기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분류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뭐 시험 문제를 뭐 정확하게 분류하면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정도, 재산 상태, 재산 지금 보유하는 상황, 능력,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명도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냥 획일적으로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고객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명적 위험과 중요한 위험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파산이냐 대출이냐 내 주머니 돈이냐 이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얘기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단계 위험관리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고객이 위험에 대한 우리 목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각종 위험들이라든지 그런 치명도 여부들이 다 이제 분석 평가를 거쳐서 다 왔죠. 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해서 제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단계 바로 4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4단계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세 번째 줄 이를 위해서 고객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대안을 파악한 후 각 대안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이때 고객의 목표와 니즈의 중요성, 우선순위, 적시성 등을 기준으로 우리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전략들을 A안, B안, C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제안 단계는 여러분들 재무설계사에 우리 주관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우리 재무설계사마다 그 제안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우리 제안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4단계다. 그리고 이 제안은 여러분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워낙 고객이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안이 안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 상태 유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가셔가지고 제안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사항과 합당한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 잘 하란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 단락에서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 끝에 쪽에 재무설계서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내용과 함께 위험관리 제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어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하는 단계에 뭐 뒷탈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험 같은 경우 그렇죠. 이 보험 가입하면은 뭐 다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다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보험 가입하면 다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재무설계사한테 가입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제안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위험 처리 방안들이 있다는 얘기 있죠. 그 방안들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 그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단계에서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자, 위험을 확인, 분류, 평가하였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분류, 평가까지. 이건 좀 평가예요. 평가까지 왔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4단계에서 우리는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제안서에서. 자, 우리 처리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위험 우리 통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험 재무라는 게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험 통제 그리고 위험 재무. 자, 이거는 뭐냐면 위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위험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위험을 아예 회피하면 되죠. 위험을 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건을 칠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 차를 아예 안 몰면 되죠. 그죠? 그리고 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 주택화재보험 주택 화재가 났을 때 완전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보유 안 하면 되죠. 전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면 돼요? 위험을 여러분들 축소하면 되죠. 줄이면 된다는 얘기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화재 날 거를 위험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소화기 다 있으신가요? 소화기 없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 갖다 놔야 되는 거고요. 소화기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죠. 그렇죠? 좀 과한가요? 그죠? 우리 가스 쓰시는 분들, 가스 위험하다라고 하면 전기 인버터. 전기도 또 위험하다라고 하면 차단기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축소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축소의 노력들을 기울여라라는 거죠. 자,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자, 요게 바로, 위험의 이전. 보험 가입하는 거죠. 보험 가입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자가보험, 위험의 보유. 위험 보유. 내가 내 돈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위험 보유와 위험 이전.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보험 가입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지, 보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암보험 가입했다고 뭐 흡연, 음주 이렇게 아주 그죠? 위험한 행동들을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 관리 잘하고 위험을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은 또 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험 가지고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돈 적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표 1-5 위험 처리 방안의 예시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기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망하면은 손실이 발생하고요. 소득이 끊기니까. 그리고 장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저축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위험을 내가 스스로 보유하면은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은 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보험으로도 이제 위험이 이전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장애, 질병, 뭐 오른쪽 은퇴, 정리해고, 화재,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위험을 내가 보유하려면 저축하면 투자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전은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 여러분들 5단계 위험관리 제안서에 우리가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이 되면은 어떤 보험 가입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보험 상품 실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단계가 바로 5단계다라는 거예요.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뭐 이런 경우는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치명적인 위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보험에 가입하라. 필수보험. 그리고 중요한 위험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보험에 가입해라.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은 고객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입해라.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상품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명적인 위험은 필수보험, 중요한 위험은 중요한 보험,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은 선택적인 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라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5단계는 재무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 관련된 상품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쪽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쪽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상충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선 우리가 전문가들을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문가 네트워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재무설계사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재무설계 원론 뭐 다 공부를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험관리라고 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험관리 쪽에서는 여러분들 18페이지. 자, 우리 맨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필수적인 위험관리 대상, 그리고 중요한 위험은 권고적인 위험관리 대상, 일반적인 위험은 선택적인 위험관리 대상이라고 한다라고 돼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중요한 위험관리라고 했는데, 중요한 보험이라고 했는데, 권고라는 표현을 썼네요, 우리 교재에서는. 과거 교재는 중요한 보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용어가 살짝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수보험, 중요보험 또는 권고보험, 선택보험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로 실행 단계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우리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이라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6단계. 자,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보험 해가지고 1억 원 가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입한 게 2000년에 가입했어요. 고객이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2000년에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 1억 원이 참 큰 돈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억 원은 어떤가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정 기간마다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경기 변동 그리고 고객의 상황들 뭐 자녀가 더 출산해가지고 그죠? 자녀들 먹여 살려면은 1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니터링. 자,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특히 이 치명적 위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명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자주 모니터링 해라. 1 내지 2년 주기마다는 반드시 모니터링 해라 라는 내용이 우리 위험관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최소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치명적인 위험이 제대로 보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삶의 주요 이벤트인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출생했다, 뭐 주택이 마련됐다, 직장이 변경됐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라는 등이 뭐 발생한다라고 하면 위험관리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또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의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요. 재무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의 고객이 내 고객이 되면은 그분이 평생 나랑 같이 재무설계 일을 같이 컨설팅을 받으실 분이에요. 내 고객은 평생 고객이에요. 자, 평생 고객이다 보니까 그분의 인생사, 그렇죠? 가족사.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 가입, 주식 투자라든지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신성한 직업이고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고객이 평생 고객이다 보니까 이 평생 고객님들을 제대로 컨트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재무설계사의 기본적인 아주 초보적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경제 돌아가는 사정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 이외에 비금융상품과 관련된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개정되는 사항들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객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죠?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점이 뭐예요? 한 분의 고객이 내 고객이 되면은 이 고객이 자꾸 여러 고객들로 확산돼요. 그죠? 보험만 해도 그렇죠. 이분이 처음 만나서 내 고객인데 갑자기 좀 결혼을 했네요. 그러면 그 배우자도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낳네요. 이 자녀도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집을 마련했네요. 집도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또 결혼을 했네요. 그죠? 또 그분도 또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한 번에 인연을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 재무설계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치명적인 보험이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설계 우리가 6단계를 위험관리 프로세스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요. 자,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우리 프로세스 쪽에서 순서형 묻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손실 전 목표, 손실 후 목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 함정 지문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집들 풀어보시면 어떤 뉘앙스로 문제가 좀 출제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20페이지 제2절 조기 사망 위험 다음 시간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